자, 여러분 드디어 저희들이 태화강 국가정원 안내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파킹을 하고 저희들이 걸어와서 이제 안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왔는데 첫 번째 대나무가 저희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그 대나무 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설명을 좀 들어보고 이 전체적으로 태화강 국가정원이 어떻게 조성되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가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논의했던 공원과 정원의 차이점이 어떠한지를 한번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국가정원 지정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2호 국가정원 지정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국가정원 태화강이 어떻게 운영되고 왔는지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화강의 역사가 저희가 이제 이런 추진 배경 62년도 울산시로 승격하면서 여기가 저희가 공업도시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갑자기 이제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선정이 되다 보니까 70년도에는 저희가 인구가 한 27만 5천, 80년도에는 50만, 90년도에는 100만이라는 인구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태화강물이 96년도에는 11.3 ppm,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오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004년도 이제 민선 시장님이 에코플리스 선언을 하면서 2005년도에는 4개 분야에 50개의 사업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결과적으로 2007년부터는 1.7 ppm으로 7수 유지를 한 그런 태화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7수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백로, 떼까마귀, 연어, 여울다리라고 있는데요. 그 밑에 가시면 숭어 새끼 모치라고 있어요. 거의 고기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서 지금 와가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나가서 보고 왔거든요. 황어 같은 경우는 이제 3월이면 많이 회귀를 하고요. 요 연어 같은 경우는 11월이면 얘들은 태평양 이런 바다에서 한 5년 정도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알을 부화를 해야 될 때가 되면은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이 태화강 상류, 태화강이 47.54km라 해갖고 백리길이거든요. 백리길인데 상류로 올라와서 자기 알을 놓는 그런 희귀식물이고요. 그 당시는 이렇게 전부 다 이 안이 전부 다 비닐하우스와 축사 이런 거였어요. 였는데 지금 이제 오늘날은 이렇게 이제 가꾸어져 있는데 이때 이제 이 대나무가 사실 이게 심리대숲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대나무가 언제부터 이렇게 많았을까? 다들 궁금해 하세요. 이거 심었을까? 아니면 어땠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이제 1749년도에 최초 이제 울산 학생지라는 옥지에서 이 대나무 숲이 자생하고 있었다라는 글이 실령을 봐서 한 조선 중기부터 있었을 것이다. 약 한 300년 정도부터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이 사실 이 강물이 여름에 되면 홍수가 나면 이걸 전부 다 범람을 해요. 범람을 하기 때문에 홍수를 막기 위해서 점점 더 심었고요. 그 당시만 해도 이 대나무 가격이 농산물 가격보다 더 높은 거예요. 이 대나무가 주종이 왕대거든요. 왕대를 베서 이렇게 둥치둥치 묶어서 이 강에서 띄어버리면 울산만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전국에서 배들이 와서 싣고 가는. 얘들은 곡식처럼 뿌리지 않잖아요. 뿌리로 자기들이 자생하니까 훨씬 경제적 가치가 높죠. 그죠?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심었다라고도 합니다.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사이에 죽순이 한 달간에 나와서 이렇게 한 4, 5m까지 자라요. 그러는 동안에 기간은 21일에서 45일이면 다 자랍니다. 이 대나무는 마디마디마다 생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소나무가 30년 자라는 키보다 이 대나무는 1시간 만에 다 자랍니다. 네, 그런 성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나오기 전에는 땅 속에서 2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태화로 같은 경우도 영남 삼류라 했어요. 그 다음에 밀양에는 밀양류, 촉성루, 그 다음에 태화루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외란때 이렇게 있던 거 소실되고 없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큰 기업이 많잖아요. 근데 SO일에서 100억을 들여서 이렇게 다시 돌려주고요. 시가지 같은 거 이런 거 변화 과정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더 필요하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로 또 가시면 오늘 만약 여기 연구를 되시면요. 5시 한 40분 정도 되면은 저 3호 그 국가정원 여기는요 한 83만 5,452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45만 8천, 45만 4천, 958제곱미터 정도는 사람을 위한 태화지구고요. 나머지 35만 454제곱미터는 사무지구라고 철새지구가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꽃을 가꾸고 하는데요. 저 35만 제곱미터는 자연 그대로
시로를 놔두거든요. 오늘 밤에 만약에 계시면은 때까마귀 본물을 보시면은 한 13만 마리 정도가 이제 얘들은 습성이 어떠냐면 이제 해가 지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먹이 활동을 나갔다가 다 돌아와요. 돌아와서 모든 까마귀가 다 돌아와야만이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저 대숲 저기는 아까 우리가 봤는 거는 사람이 살기 위한 대숲이고 또 반대편에 저희는 또 다시 상호지구라고 그거는 까마귀들만 사는 곳이 있어요. 그 숲에서도 여름에는 백로 칠정이 오고 겨울에는 까마귀가 오는데 이렇게 대숲이 있으면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반씩 나누었어. 그렇게 살는다는 거죠. 백로 같은 경우는 얘들은 이제 그 산성똥을 사서 나무를 많이 부패시켜요. 근데 까마귀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 지금 뭐 태화강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뭐 이런 뭐 철새들이 되게 많이 와 있습니다. 철새들이 와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와 있는 거는 그 숭어 새끼 모치라고 얘들은 기수역, 담수역이라고 하죠. 바닷물과 냇물이 합쳐지는 곳에 그곳에 지금 와서 한 1년 정도 자라서 내년 봄이 되면 다시 바다로 돌아가요. 예, 여기 태화강 안에는 다리가 3개 있어요. 오산다리, 세트다리, 그 다음에 여울다리. 여울다리가 제일 이렇게 큰 강물이랑 합쳐지는 그곳이거든요. 거기 가시면 지금 한 수천 마리의 어떤 고기 떼를 볼 겁니다. 완전 처음에 사람들이 이게 기름 떼야 할 정도로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보실 수 있고 또 저녁 한 5시 40분 정도 되면 사무지구에 가면 떼까마귀 한 10만 마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68종 정도가 이렇게 백로가 있는데요. 여기 태화강에는 7종의 백로들이 있어요. 7종의 백로가 있는데 가장 덩치가 큰 아이들인데 근데 얘들은 사실은 동남아에서 왔다가 3월에 왔다가 10월이면 다 가거든요. 근데 안 가고 있는 아들이 한 100여 마리가 넘어요. 왜 있느냐? 이제 여기가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따뜻한 거죠. 따뜻해서 얘들은 이제 대수가는 사실 추운데 물속은 따뜻하잖아요. 아침이 되면 물속에 얘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습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종류, 호랑이 같은 경우 얘들은 야행성이라서 뭐 밤에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지금 국가정원의 모습입니다. 국가정원 이제 생태관광 안내 모습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쪽에 있습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네. 네, 이 안에 있고 태화강이 흐르고요. 여기 전망대 같은 경우도 이게 원래 이제 62년도 공업도시가 되면서 이렇게 한 63년도부터 한 30년간 공업도시에 물을 하루에 2만 톤씩 물을 보냈어요. 공업도시 물을 보내다가 이제 낙동강과 연결하면서 관로를 연결하면서 이제 이게 그대로 이제 무행지물로 쓰이게 된 것을 다시 수자원 공사와 울산시가 합작을 해서 이렇게 4층으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해서 3층에는 회전식 커피숍이라 해서 앉아 있으면 360도 1시간 만에 돌아가는 4층에는 만회명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전망대로 활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향기 좋은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뭐 정원이 좀 있네요. 예, 있는데 계절적으로 이제 뭐 크게 그죠? 나비 생존 같은 경우도 이것도 현대자동차에서 꼬리명주 나비라고 멸종위기에 있는 나비들을 위해서 지방을 넝쿨을 해주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뭐 자기하고도 유명하고 이 뭉화가 참 유명합니다. 뭉화밭이 어떠냐면 24종 24종의 뭉화가 신경규라는 뭉화 박사님이 울산 출신이에요. 그분이 여기다가 1000제곱미터에 24종의 뭉화를 심었어요. 이게 유명한 게 한 게 뭐냐면은 피아노 건반 모양으로 뭉화밭을 꾸며놨어요. 꾸며놓은데 가장 중앙에 보면 11종의 뭉화를 고루 붙여서 한 나무에 11가지 꽃이 피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한 100일간 뭉화는 꽃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아침에 피었다가 한 송이 한 3,000송이 정도 피거든요. 그런 뭉화를 한번 이렇게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범람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거는 실개천이고요. 지금 여기 범람을 해서 일로 넘어 들어오거든요. 여기로 들어오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그 4개 분야에 그 50개 사업을 할 때 이 8.8km 구간의 이 온이를 땅속에 있는 밀 이런 거를 한 1,500톤 정도 다 파내고 해서 이렇게 최근 20년 동안에는 범람은 없었어요. 그만큼 밑에를 파줬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모든 쓰레기가 그 안에 차여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얕아서 전부 홍수가 지금 졌는데 이게 이제 오늘 저녁에 제가 보시라는 거거든요. 예, 오늘 이렇게 5시 한 40분에서 6시 사이에 3호 철새공원에 가지 마시고 맞은편에 가면 이거는 3월에 올라오는 이제 황어들이거든요. 유튜브에 지금 다 있는 거죠, 자료화면은. 네, 다 있어요. 네. 네.
백로들이 이제 잠자는 백로입니다. 네. 5월에서 7월 사이에 백로가. 그렇죠. 백로가 와서 동남아에서 와서 여기서 백로들은 올 때요 한 5천 마리, 6천 마리 와서 5천 마리. 짝을 지어서 그다음에 이제 알을 한 3개씩, 4개씩, 2개씩 이렇게 낳아서 새끼를 놓고 그다음에 부화를 시켜서 가족을 만들어서 다시 떠나거든요. 네. 근데 까마귀는 월동만 해요. 어. 여기서 새끼를 놓고 그러죠. 애들은 시베리아에서 와서 여기서 먹이 활동만 하고 이제 가는 그런 거죠. 이제 봄이면 항우가 올라오고 여름이면 이제 연어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7수가 되면서 다시 걔들이 생태계를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또 좀 추진 상황이 간단하게 지금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태화강 지방정원으로 되었다가 그 전에 좀 공원도 되고 이렇게 하다가 정원 조성을 해서 정원 박람회를 2018년도에 하고 그래서 정원 조성을 이제 시작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국가 정원으로 지정 신청을 이제 해서 산림청에서 보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 관련된 게 뭐 침수 대응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보완 완료 후에 2019년 5월에 국가정원으로 7월 19일 날. 재신청을 하고 7월 달에 7월 19일에 태화강 국가정원이 네, 이용가 시작됐습니다. 그랬죠. 네. 순천만이 이루고 여기가 그렇죠. 이용가 아시죠? 여기는 그냥 자연 있는 그대로. 네. 이게 좀 원래 하천부지였거든요. 네. 이제 하천부지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다가 뭐 중간에 한 2번 정도 이 대숲이 없어질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뭐 아파트들 짓자, 그죠? 그렇게 해서 또 있었고, 또는 이 나무들이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 이래서 좀 베내자. 뭐 이런 어떤 위기가 있었는데, 뭐, 울산 시민들과 뭐, 강과 정부 힘을 합쳐서 이렇게 조건을 해가지고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테마 정원 관리를 네. 이제 항시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절별로 또 초화를 관리를 하고, 그래서 정원, 국가 정원, 국가 공원이 아니라 국가 정원으로 이제 지정되는 게 이런 정원 관리가 꾸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요한 테마로서 이렇게 잡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 잔디도 관리하고 생태원도 관리하고 수목까지 이렇게 다 관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국가 정원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수생물들이 이제 방문하게끔 해서 자연과 친화적하고 이 사이즈가 또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구인된 적체가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평방미터로 하면은 이게 지금 80만 제곱미터면 되는데 35만 명. 35만 네, 미터. 3.4. 어마어마. 지금 저기 지난번에 우리 그 순천만도 33만 명, 35만 명 정도 되니까 네네. 굉장히 그 사이즈가 정도는 돼야 30만 평 정도는 돼야 되는 게 지금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그 국가정원 형태로 지정 형태의 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정원은 한 30만 제곱미터 이상만 되면은 그 신청을 할수 있는. 원하는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훨씬 더 넓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셔야 될 게 2개가 있거든요. 그 국가 정원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조성해야 되는 조성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상당 부분 많은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 대신에 그 기업체에 후원이 많이 들어왔고 순천만 같은 경우에는 조성비가 2,700억 정도가 정부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도 이제 그 센터 같은 게 만들어지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조성비로 해가지고 상당 부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것 대신에 많은 부분이 기업 후원으로 지금 들어온 것 같고요. 운영비는 이제 계속 지정이 돼가지고 정부로부터 받은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지금 입장료가 없다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상당히 재미있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언제든지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여기는 그 강을 따라 가지고 그 갈대 숲이 쭉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요.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대나무, 왼쪽으로는 갈대숲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는 거는 여울 다리를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인데요. 여울 다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숭어체험 모치를 이제 보러 가고 그 전체적인 걸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끼 나와서 이쪽에 키우려고 숭어들이 연안에서 많이 잡히는 거네요.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몰랐네. 국가정원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새로운 공원 문화라든지 새로운 정원 문화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새로운 지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면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도기적인 부분, 이제 여기 2019년에 이제 지정이 되었는데, 이제 지정된 지 2년 이제 정도 지났고, 그게 이제 코로나라는 부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정원이 가지는 그 의미가 전 세계가 지금 알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전 세계가 참여하고 싶어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마을 정원부터 지방 정원, 국가 정원이 이게 연계가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공원의 형태도 또 새롭게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더욱 느낀 거는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그 첫 걸음은 좀 중요한 내디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 뭐 순천만 국가정원도 가서 보고, 이번에 이제 태화강 국가정원 2호로 지정된 곳에 와서 봤는데, 저희가 어제 계속 얘기했던 그런 정원과 그다음에 공원 차이를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며, 이 국가정원이란 타이틀을 주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부여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의 시점이고, 이게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어려운데 이제 저도 이제 뭐 이제 같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그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결국에 이제 신규 조성하고, 네,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국가 정원으로 전환. 뭐 예를 제 표현으로 뭐 승격이라는 뭐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 태화강은 이제 역사성, 어떻게 보면 그런 역사성과 이제 뭐 의미, 함이 일곱 그런 수로 것들은 바뀌면서 그런 것들도 아까 이제 설명 들어서 대나무가 뭐 원래 되게 한 300년 정도 원래 있었던 뭐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이 기존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정원으로 이제 전환하는 성격.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서, 저희들이 수행한 그 연구 보고서에 이제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지표에 대해서 점수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정량적인 어떤 결과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성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다 종합해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담았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제 국가정원 아닙니까? 그죠? 국가정원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국가정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정원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을 지정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전 세계에 내어놓을 수 있는 길인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나라가 주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앞으로 전 세계에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갈 건가에 대해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냐라는 걸 오늘 저는 굉장히 큰 그 화두를 가지고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보고서에 그런 이야기들은 저희들이 안 담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포인트가 이제 여기서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은, 국가정원이 지정이 있고 재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와 관련돼서 이제 관리를 통해서 국가정원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인데, 여기는 지방정원이었다 국가정원으로 이제 승격이 된 부분이거든요. 태화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에서 국가정원이 지향해야 될 바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하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만 같은 경우가 대표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가정원에서 우리가 하는 국가정원이 전 세계에서 이러이러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습지를 강조해서 하고, 그게 정원이 다 그런 걸 하고 있다라고 해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아까 피트 아웃돌프가 와가지고 이제 자연주의 그 국가정원을 이제 설치를 하고, 그와 관련돼 있는 국제적인 형태로 이제 가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더 거거든요. 한국적인 것들을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그게 부분은. 그러니까 무슨 네, 말씀이냐면, 이제 생긴 지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양한 뭘 시대를 담을지는 해보는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그러니까 그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어떤 조언을 할 건가는 네. 결국 수많은 시민들이 직접 보고 경험해서 그와 관련된 있는 피드백을 줘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퀘스천 마크들을 많은 이용하는 시민들이 여기 왜 국가정원이야?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정립해 나가고, 뭐 일단 시작은 했으니까 그런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이 댓글에다가 관련된 있는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럼 저희들이 가능한 한 그런 부분들을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구자이지만 또 피드백을 담아가지고 제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이번 연구를 통해서, 또 이번 방문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느꼈고, 이번 방송이 그런 형태로 잘 전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어떤 시민들에게 어떤 직접적인 여기에 뭐 어트랙션에서 오고 온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생태적인 환경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러니까 정원이라는 게 결국에는 아까 왜 수지로 여기 되게 개선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가져가는 그런 베네핏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단순히 뭐 꼭 사람이 와서 뭐 이쁘다 안 이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문제가 아니고, 공원은 말 그대로 와서 체험도 하고 액티비티도 하고 해야 되지만, 정원은 그 규모가 가진 그 사이즈, 아까 왜 울산의 허파라고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원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 그러니까 환경적인 친화적인 그런 기능으로서의 역할도 그 한 포인트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뭐 방문보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우리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의견을 좀 자유롭게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의견들을 가지고 이게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지금 순천만 또 현재가 10년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내셔널 가든을 하는 데가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걸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관련되어 있는 정보나 혹은 그 퀘션이나 또는 제안을 댓글로 쭉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잘 참고해가지고 더 나은 그 국가 정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와서 보면서 이런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영국 얘기 어제 많이 했잖아요. 영국에는 다 집마다 가든이 있고 한데,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아파트를 선호하다 보니까 가든 하기도 힘들고. 근데 국가 정원이라고 하면은 뭐 해외에 가드닝을 좋아하는 나라는 집집마다 정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드닝을 못하니까 국가 정원은 정말 많이 만들고, 그 지역마다 그 크라이테리아를 맞출 수 있으면은 만들어주고, 시민들이 꼭 지역하고 국가의 차이는 두긴 해야 되지만 많이 찾아와서 이렇게 참여하고 즐기고 느끼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의미 때문에 저 말씀을 이제 하시는 분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런 의미 때문에 저희들이 디스커션을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국가 정원에서 국가 역할이 뭐냐, 이게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국가가 글로벌리 세계에 나타내는 것이냐, 아니면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냐, 아니면 국가가 관리만 하는 거냐, 아니면 국가의 타이틀을 가져가는 거냐, 국가가 국민한테 주어준 거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 지금 또 말씀하신 거는 또 이제 들어보면, 국가가 어쨌든 국가 정원을 많이 지정해가지고 국가의 그 타이틀을 줘서 이제 정부 재정 지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가의 타이틀이 될 만한 어떤 아까 말씀하신 키포인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원을 주고, 국가 정원, 이제 우리가 이제 도심의 생활이 강하니까 정원이 있을 수 없으니까 국가가 그와 관련되어 있는 거에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그와 관련된 것들을 유지해 줄 수 있고, 또 뭐 후원을 받아서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또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네네. 지금까지 그 순천만 돌아서 여수, 거제 그다음에 통영, 그다음에 부산의 그 부네치아, 그다음에 여기 태화강까지 해가지고 쭉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이 재미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댓글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영상을 전문가들로서 저희들이 만들었으면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현장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